자, 3번 문제, 아니 2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체 여행에서 60인승 버스를 빈좌석 없이 타면은 마지막 버스에는 12명의 자리가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명이 감소를 해서 버스 한 대에 46명이 타게 되면 버스의 대수는 부족하고 48명씩 만약에 타게 되면은 마지막 버스에는 48명의 미만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예약한 버스 대수를 구해라 이랬으니까 예약한 버스를 우리가 만약에 X라고 두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본래는 버스 대수가 60인승이니까 60명씩 꼭 전부 탄다라고 하게 되면 60 곱하기 버스 대수 하면 사람 수가 나오겠죠. 근데 12명의 자리가 지금 마지막에는 12명의 자리가 남는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인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S 대수가 버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다시 말해서 X-1대의 버스에는 60명씩 다 탄 거죠. 60명씩. 그래서 인원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버스에는 12명의 자리가 남는다 이 말은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60에서 우리 12를 빼면 우리 48이 남죠. 이렇게 해야지 인원수가 됩니다. 혹은 60명씩 다 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자리가 12개가 남는다 이랬으니까 빼기 12를 해줘도 되겠죠. 어차피 식은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간단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사람 수는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80명이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인원수는 60x에서 마이너스 12가 지금 현재 인원수인데 여기에 80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빼기 80을 해주면 지금 현재 80명이 감소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버스 대수는 그대로인데 46명씩 타면 버스의 수가 부족하다. 이 말은 사람이 46 곱하기 x 했을 때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46 곱하기 만약에 버스 대수 x에 이렇게 사람이 타게 되면 이 현재 있는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버스 대수가 모자라죠. 그럼 인원수가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48명씩 탔답니다. 그러면 48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마지막 버스에는 48명 미만이 남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더 인원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48 x를 하지 말고 48명이 지금 미만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버스에는 48명 미만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8명이 다 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8명씩 다 탔다라고 했을 때 인원수보다 얘가 더 작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이제 풀면 되겠는데 연립부등식이죠. 중간의 식을 계산하면 60x-9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먼저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겹치는 게 답이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풀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즉 92를 양변에 더하고요. 그러면 92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92가 될 거고요. 자, 46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빼면은 14가 남네, 그죠? 14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리 92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48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1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9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로 먼저 이 식을 나누면 14분의 92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로 나누게 되면 12분의 92 이렇게 되죠.
그럼 14 같으면 우리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8 같은 거 7, 4, 7, 28 하면은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14 곱하기 7을 했을 때 7, 4, 28, 2월 나오고 98이니까 넘어가니까 얘는 6점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에다가 우리가 8을 곱해버리면 네, 96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9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이 16 1 올라가고 하면 96 그러니까 그보다는 작으니까 이거는 뭐 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x는 버스의 대수가 돼야 되니까 7대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됐고요. 다음에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4번은 태영이네 가족은 자동차로 수목원에 가기로 하였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수목원에 도착하기까지 시속 60km로 달리면은 시속 40km 달릴 때보다 20분 이상이 단축된다. 그 말은 60km로 가면 더 빨리 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더 작게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리를 우리는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수목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만약에 x라고 하게 되면 시간은 우리 거리 나누기 속력하면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40km로 달렸을 때의 시간이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60km로 달렸을 때 그랬을 때 20분이니까 지금 현재는 시속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속 즉 시간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럼 60분에 20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이상 시간이 단축된다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뺀 시간이 그러니까 20분보다 더 큰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뺀 값이 그만큼 더 커진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우리가 그러면 120을 곱하면 되겠네. 그죠? 자, 120을 곱하면은 3이 남으니까 3x가 될 거고 120이면 2가 남으니까 2x가 될 겁니다. 자, 120을 곱하면 2가 남으니까 4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x는 40km 이상이다. 즉 거리가 그만큼 크다 이 말이죠. 40km보다 더 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속 40km로 달렸을 때는 최소한 얼마가 되느냐? 그럼 40 거리가 이상인데 그걸 우리가 40이라는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 1시간 이상은 된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같으면 60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밑에 있는 5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앞에 놓아 있는 옳은 거 고르기 하는 것도 저 5번을 조금 대표로 5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고르기 문제는 5번을 참고로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가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어느 것이 양수냐 음수냐 안 나와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된다라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x, y, z와 a, b, c가 전부 0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음수, 양수란 표시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A, B, C나 X, Y, Z가 만약에 0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 개 A, B, C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A, B, C가 전부 0이 되거나 또는 B, C 중에서 또는 A, B, C 중에서 음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전부 0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전부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대소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분명히 A와 B와 C 중에서는 양수와 음수가 존재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소관계가 이래 주어진 상태에서 C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A와 B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가장 큰 놈이 음수면 전부 음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C는 우리가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A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B는 경우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어디 한번 보죠. 자, 1번보다는 우리가 5번을 먼저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 답은 3번 바로 나왔네. 그럼 그죠? 3번은 A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자, 근데 일단은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는 요령도 알 겸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갖다가 증명을 하고 싶거든요. 자, 5번은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AX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BY라는 놈이 똑같이 있죠. BY. BY는 똑같이 있으니까 같이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AX 더하기 CZ 이거와 그 다음에 AY와 그 다음에 CY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요거 A가 XY하고 곱하게 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죠. A는 아까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A는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AX보다는 AY가 더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거에서 요 놈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일단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C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요 뒤에는 요걸 보면 되겠죠. C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CZ보단 우리 CY가 크니까 이쪽이 큰 게 맞죠. 둘 다 이거를 만족하니까 우리 요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참이죠. 반대로 여기서 또 A를 여러분들이 묶어내고 나면 Y를 5번식에서 Y를 만약에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될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리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곱하기 Y는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1번도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설명을 마무리해 버리죠. 자, 우리가 위의 식에서 우리 A 플러스 B는 C를 이항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C와 같죠. 즉 좌변은 마이너스 2C가 되게 됩니다. C는 아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C를 곱하면 음수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번도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풀이를 마무리하고 6번으로 넘어가죠. 6번. 자, 6번. 자, 6번에서는 일단 기억부터 어디 한번 보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이 두 번째 식이 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부등식에서 양변에 AC를 곱하면 되겠죠. AC. 그러면 A가 약분이 되고 B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AC를 곱하면 C가 약분이 되고 AD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A와 AC라는 곱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만약에 양수면 이게 맞는데 AC가 만약에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고 전부 이렇게 양수입니다. 그죠? C도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를 구해보면 되겠죠. 즉 B-A 빼기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 이게 만약에 양수면 이것은 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통분을 해보면 되겠지. 자, 분모는 b 곱하기 b 플러스 c. 자, 얘를 여기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ab 플러스 ac.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b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b.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b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는 소고될 끼고, 그 다음에 c를 묶어내면 a 빼기 b 이렇게 되죠. 자, 분모에는 그대로 b에 b 플러스 c입니다. 자, 이거 a, b, c가 전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 차도 우리 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란 얘기는 여기서 이거를 뺐을 때 양수란 얘기는 앞에 게 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거를 만족시키고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A와 B는 전부 양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양수인 상태에서는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항상 이 큰 게 맞는 거죠. 둘 다 양수인데 제곱을 하나 세제곱을 하나 다 크다 하는 것은 만족시킵니다. 물론 이 분수인 경우에는 우리 거듭하면 할수록 작아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양수이면서 대소를 만족시킨 경우에서는 어차피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작아지더라도 똑같이 대소가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9번 문제, 8번이나 이것도 유사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증명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6장을 뽑는데 4,000원이고 한 장씩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받는다. 그럼 사진을 몇 장 이상 뽑으면 한 장의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되겠느냐 이랬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 한 장의 가격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려면 일단은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뽑는 그 사진의 장수를 지금 문제에서는 6장을 뽑는 데는 4,000원이 들고 추가를 할 때마다 200원씩 받기 때문에 시계 계산을 추가하는 개수를 x라고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시계 아마 세우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되는 사진의 장수를 x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전체 사진의 지금 개수는 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6장을 뽑는데 4,000원이니까 지금 4,000원에다가 추가로 금액이 한 장에 200원씩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200 곱하기 x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금 우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한 장당 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400원에다가 곱하기 장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장수가 지금 6장은 기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하는 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한 장당 400원씩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이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 400원을 곱했을 때보다 이 금액이 작아지면 400원보다 등호도 붙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400원 이하가 될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장, 그러니까 몇 장, 이 장수가 많아질수록 한 장에 400원보다는 200원씩 한쪽이, 즉 왼쪽이 작아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될란가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양변을 100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그럼 그걸 날리고 40 더하기 2x 다음 46, 24에다가 4x가 되겠죠. 2x를 우변으로 24를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자, 40 빼기 24는 1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4x-2x니까 2x가 되겠죠. 2로 나누면 결국 x는 8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장 이상이 추가가 되면 된다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6장 기본에다가 추가로 8장이 된, 즉 14장이 되면 14장일 때는 한 장당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400원씩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기본 4,000원 주고 추가될 때 200원씩 하는 게 더 싸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원 이하가 되는 것은 14장 이상, 14장 이상부터는 이제 200원씩 추가되는 때가 더 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학급에서 야영 훈련을 할 때, 자, 이 텐트 문제인데, 텐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한 텐트에 4명씩 자려고 하면 5명이 남아요. 그래서 요놈들을 재우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한 거죠. 한 텐트에 5명씩 재운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텐트가 4대가 남는답니다. 그럼 이거를 텐트를 예를 들어서 순서를 이렇게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을 지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고 우리 4대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이렇게 4개, 5개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4개가 남는다라고 했을 때 요 남는 텐트 말고 요 앞에 텐트에 몇 명이 탔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맞습니까? 한 명부터 시작해서 5명씩 재운됐으니까 5명이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그 5명씩 재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텐트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텐트까지는 여기서까지는 전부 한 텐트에 5명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자, 일단은 전체 인원수가 나와야 될 거죠. 자, 전체 인원수는 4명씩 재운다 했으니까 텐트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두면, 텐트를 우리 x라고 두면 4명씩 재웠던 4x라고 하는 놈, 거기에다 5명이 못 자니까 이렇게 5명이 전체 인원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은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이 전체 텐트의 개수를 선생님이 x라고 뒀기 때문에 요까지는 텐트 이 5개를 뺀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5명씩 꽉 차서 한 텐트에 5명씩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가로 열고 텐트에서 지금 빼기 4가 아니라 5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5명씩 다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요 텐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몇 명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 나와 있으면 식이 이렇게 안 될 건데, 방정식이 될 건데, 얘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한 명부터 5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줘서 이게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단 5명씩 여기에는 다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더하기 1 하면 되겠습니다. 얘와 얘가 같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인원수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른쪽은 5명이 꽉 다 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쉽습니다. 5에 x-5 해놓고 더하기 5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죠. 또는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5에다가 x-4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 4개는 이제 한 명도 없고 여기 5명이 꽉 찼으니까 우리 앞에 곱하기 5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2개는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러면 걔보다는 일단은 작을 수도 있고, 예를 4명이 들어갔다면 이건 5명이 들어갔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4명이 들어갔으면 왼쪽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5명이 다 찰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로를 풀고 정리를 할게요. 자, 5x-25니까 1 더해서 마이너스 24. 자, 요거는 그대로 4x 더하기 5. 자, 오른쪽은 요거는 5x 마이너스 25인데 뒤에 더하기 5를 해서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거를 풀면 4x를 좌변으로 이렇게 넘기면 x가 남죠. 그리고 24가 우측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서 29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4x를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20을 넘길게요. 그럼 25 넘어가면 x 이래 되겠죠. 예, 결국 두 개를 종합하면 자 x는 25 이상 29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장 큰 값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29가 되는 거죠. 자,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